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9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은 그냥 무난해요. 아까 전에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좀 돌려놓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특히 이제 뭐 밤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 장 전이에요. 대충 한 5시, 6시 이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침 장 열릴 때 미국 선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뽑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이제 중국에 대한 뭐 규제, 트럼프 올라오면서부터 뭐 반도체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쇼크든 뭐 시장에선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면 좋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주가가 위로 오르냐 내려가냐. 우리나라 종목들은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여도 기관들이 외인들이 막 신나게 팔면 주가 하락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부분 정도 좀 체크해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 엔비디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MI 관련주는 이틀 연속 좀 세게 오르기는 했죠. 그래서 살짝 시간에서는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 조정폭이 살짝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 또 신고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추세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지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뉴스 있네요.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 중 매출 감소에도 서프라이즈 가능할까? 자, 그래서 뭐 밤중에는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신한 제 16호 스펙 신규 상장이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좀 중요하죠. 특히 지수 흐름상 오늘 지수 자체는 괜찮았어요. 왜? 그 수급 외인이란 기관이 오늘 반도체를 좀 땡겨 올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를 쭉쭉쭉 땡겨 올려가지고 지수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개별주 뉴스들로 갖다가 막 시간 그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지수는 뭐 삼전 하이닉스 든든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양매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좋게 영향을 준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여기를 이제 좀 반짝 한번 트라이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열려있는 구간으로 좀 들어서기는 하거든요. 요 구간에 위에 아예 안착을 하는지 그거 좀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뭐 ASCO 임상 종양학회 있고, 그 다음에 대선 다음 주 가면 이제 대선 알래스카 LNG 서밋, 그 다음에 현충일 휴무일이 이틀 껴있어요. 휴일이. 그 다음에 FOMC 뭐 금리 발표, 로보택시 출시 예정,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보시던 거고. 자, 오늘 이제 뭐 한국 대선일 미국 알래스카 LNG 회의에 한국, 일본, 타이완 초청,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실국장급 참석 고려 해가지고 6월 3일에서 5일 앵커리지에서 좀 개최를 하고, LNG 프로젝트 키워드는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지금 LNG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요소가 크죠.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관세를 마무리 짓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구라고 일단 통보를 해놨어요. 새 정권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다. 즉 아직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반짝해가지고 바로 협상하고, 그게 아니라 아직은 좀 텀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조금 어떻게 영향을 주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도 뭐 관세, LNG 협상 이야기는 중간중간 또 심심하면 나올 것 같고, 한택은 일단 쌍봉 맞고 회복은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밑에 있는 원일 TNI, 동양철관, 뭐 넥스틸, 하이스틸 등등 이런 애들은 오늘도 뭐 하루에 뭐 한 10%씩은 반등을 하거든요.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며칠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출판사가 좀 강해요. 뭐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임박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기상어 저 핑크퐁 상장 얘기가 진짜 몇 년 됐어요. 진짜로 몇 년 됐어요. 이게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얘가 주가를 보면은 진짜 아기상어가 대박을 치고 글로벌 히트를 치고, 뭐 그 베이비 샤크 막 영어 해가지고 막 조회수, 유튜브 막 조회수 막 몇 억 돌파 이런 걸로도 테마를 이루면서 엄청 셌던 종목인데, 뭐 상장 이야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원래 봤던 게 스마트 스터디 대표 그 CEO 분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SNS 개인.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대표분이 대표인 내가 모르는 상장 일정도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갖다 힌트를 가끔씩 있었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지금 SNS를 뭐 폐쇄를 하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더라고요, 아쉽게. 그리고 이제 이 뉴스 내용을 봤을 때는 상장 절차 돌입 목전에 뒀고 이번 주 중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좀 청구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좀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아기상어 같은 경우 이게 워낙 또 글로벌 히트쳤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도 지금은 조금 낮은 구간, 일정 구간에서 좀 버티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뭐 좀 결은 살짝 같으면서 비슷하긴, 같으면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SAMG 엔터, 핑크퐁, 이게 그거죠. 티니핑? 그거. 자꾸 핑거리면은 시진핑이 생각나가지고 주식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뭐 미국 이러다 보니까 핑 하면 머릿속에 자꾸 이게 생각나는데 그 애들 좋아하는 뭐 캐치 티니핑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SAMG 엔터가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좀 센 상황인데 이런 게 또 같이 엮이는지. 그래서 이제 상장 일정이 실제로 청구가 들어가고 확정이 되면은 지금 이건 단독 뉴스인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엔 또 진짜인 것 같기는 해요. 일정 같은 게 조금 이번 주 중으로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청구를 하면은 그런 스케줄, 언제 상장하고 뭐 일정 같은 것들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차트 위치가 아직 높진 않고 거래 대금이 최근에 좀 잠잠했거든요. 거의 근 1년 동안 제대로 터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뉴스랑 또 같이 엮으면서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지분은 대충 봤더니 10 몇 프로쯤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표분이 18.44%, 그 다음에 삼출이 16.77, 뭐 한 16%,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기억 체크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가 주가가 좀 밀린 게 있죠.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뭐 혐의 조사.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상장 내용을 봤더니 상장할 생각 없다, 뭐 상장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고서 뭐 이제 물량 뭐 좀 받고 뭐 그랬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요거는 결국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그거 있습니다. 그 BTS 완전체 해가지고 올해 이제 좀 복귀 그거 있죠. 군 제대들. 그래가지고 그런 키워드들을 통해가지고 주가가 좀 세게 밀리면은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 구간에서 앞에 이런 차트 구간, 이런 저항 구간까지 좀 밀리기는 했는데 뒤에 조금은 요소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있지 않을까. 계속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의 섬유중 치료제 기술 이전 약 6천억대 빅딜 해가지고 나이백도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힘을 줬는데 상을 닿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거 내용은 어차피 저는 좀 손이 안 갈 것 같아서 좀 안 봤는데 계약금 109억 그 다음에 6천억대 빅딜 섬유중 치료제 기술 이전. 뭐 요거는 차트 흐름은 좋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박스 있다가 돌파를 시키긴 했는데 일단 뭐 내일 상을 가는지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상을 닿는지 그런 거는 이제 좀 닿냐 마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닿나 좀 볼 것 같고. 그리고서는 뭐 나머지 뉴스는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볼리 출시 뭐 언제 하는지. 일단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20선 주변에서 계속 끈덕지게 버티기는 버텨요. 이렇게 하면서 뭐 뒤에 재료를 좀 기다리는지 그거랑 이렌시스 120선 주변까지 살짝 또 올려놨고 하이젠, 클로봇 등등 로봇 키워드들 붙으면은 튈 수 있는 종목이고, 로봇은 올해 내내 뭐 중간중간 이슈를 자기들이 만들든 뭐 해가지고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은 테마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테마, 트럼프 금주 대러 제재 검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러시아 원유,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 구입하면은 50%가 아니에요. 5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제재 카드 꺼낸 미국. 이제 참지 못하겠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사거리 제한 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지금 압박을 가하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그런 뭐 러시아 측 뭐 협상 뭐 이런 것들 뭐 내용 문서 뭐 기다린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일단 젤렌스키, 푸틴이랑 트럼프 합쳐서 3자회담 하자 요구.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중요한 요 상황에서 정하는 건 이제 푸틴이기는 합니다. 푸틴이 오케이를 하냐 아니면은 서방 국가 나 이렇게 때려? 그럼 나 끝까지 할래. 이렇게 할지 그 부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날을 세우더라도 결국 길어지면은 러시아도 지금 더 득볼 거는 없기는 하거든요. 진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거 아니라면은. 근데 우크라이나 집어삼키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아예 그냥 얘네들이 힘으로 갔다가 뭐 전쟁해가지고 더 밀어붙이고 그게 안 될 건 아닌데 그렇게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서방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진 않겠죠. 지금은 이제 뭐 무기 지원이라던가 지원으로 끝내는 선이지만 일정 선 넘어서 야 이거 우크라이나 그냥 다 먹으려고 하네? 그러면 어차피 자신들이랑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폴란드 해가지고 여기서 국경을 맞대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EU 측에서도 원하지도 않고 러시아 측에서도 처음에 내세웠던 자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한다. 나토는 자신들이랑 이제 적대 국가 이런 느낌인데 적대국이 지금 자신들 국경에 맞대려고 하는 거 참지 못하겠다. 불안 요소를 계속 만든다. 그러놓고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정념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나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뒤에는 러시아 반응이 일단 중요할 거고 러시아 반응이 나오면은 뭐 끝까지 할지 아니면 뭐 협상으로 넘어가나 그리고 플러스 트럼프가 중재 손 뗀다 이런 거 나오는지 그런 거는 이제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 움직임이 계속 있거든요. 오늘 SK도 셌습니다. SK도 셌고 어제 하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냥 광기 슈팅을 만들기는 했거든요. 하나 이거 지주사 키워드 해가지고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밸류업 이런 키워드들이랑 지금 같이 엮이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주사 관련해서 지금 HD 현대도 오늘 꾸역꾸역 올라와서 10만원 신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넥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SK 시리즈도 12%뭐 이렇게 올라오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요거는 좀 지주사 그런 밸류업 그런 것도 엮여 있을 수는 있지만 경영권 분쟁 키워드 쪽이 조금 더 메인인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주사급들 LG, 코오롱 오늘 코오롱은 뭐 코오롱 글로벌 이슈 있기는 한데 효성, 롯데지주, LS 등등 좀 등치 있는 기업들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폭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다 수급이랑 같이 엮인 거긴 한데 뭐 상법 개정안 키워드라던가 밸류업 이런 것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 신고가에 올라오거나 한 애들은 좀 등치 있는 애들 위주로 보기는 할 것 같아요. 한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요 HD 현대 얘도 10만원까지 좀 올라왔고 뭐 내일 얘처럼 뭐 하나처럼 뭐 또 광기로 한번 슈팅 만드나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준봉 좀 세운 종목들 며칠 동안 좀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밸류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가치 투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할 바에 결국 미국 하는 게 속이 편하거든요. 미장하는 게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뭐 하나씩 또 개선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주사 관련주들 얘네들이 뭐 각자 개별 이슈를 다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지금 그런 상법 개정안 키워드 엄청 정책에서 계속 부각이 되죠. 뭐 배당 올려야 되고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음 정부에서는 뭐 양측에서 둘 다가 아니라 뭐 한 세네 뭐 여하튼 그 대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뭐 좀 주주 친화 정책 이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이쪽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받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움직이던 뭐 조선은 좀 맞물어졌었고 방산이랑 원전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이 일단은 좀 쉬면서 반도체랑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힘이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수급 매도도 조금 붙어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그냥 반도체 2차 전지 쪽 수급 들어가면서 그냥 그냥 흐름 따라서 빠진 느낌도 있거든요. 돈 쏠림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전은 뭐 미국 시장이랑 좀 연동되는 게 크다 보니까 그것 좀 볼 것 같아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신나게 외국인이 샀습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고 계속 받았어요.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2시 기점으로 원래 오전에 좀 마이너스 600억인가 700억 정도까지 좀 팔았었는데 다 샀어요. 여기서 막 계속 사재 끼면서
500억까지 돌려놨다. 즉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00억을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계속 받는 모습은 있었는데 5일선을 이제 처음으로 좀 종가 기준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깼습니다. 거의 근 한 달 만에. 엄청 드물죠. 추세만 되고서 이제 처음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꺾이지는 않는데 보통 4만원 위로 또 다시 올라타면서 뭐 꾸역꾸역 해먹을지 이런 걸 일단 미국장 SMR 관련주들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보게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개별 이슈들 뭐 이런 것들 상단나, 그 다음에 실리콘투는 오늘 좀 양매수 들어오면서 전고점 어닝 서프라이즈 있던 구간을 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거 외에 뭐 이 지주사 관련 주들, 그 다음 뭐 LNG부터 해서 ASCO도 반짝반짝하죠. 해가지고 오늘 뭐 이뮤논시아, 온코크로스, 대화제약, 그 다음에 뭐 이제 인투셀은 좀 별도 종목이었고, 해가지고 반짝반짝 했는데, 요런 것들이 내일도 좀 이어서 힘 주는지, 이거 말고서는 하이브는 혹시나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만약에 좀 세게 밀리면은 나머지 엔터주들에 영향 주는지, 그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서 2차전지, 이쪽은 혹시나 오늘도 테슬라 좀 주가 좋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 그것 따라서 반도체랑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장 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는 괜찮은데 오늘은 저도 좀 손절을 쳤어요. 좀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좀 개별주 장세는 일반적인 시장 대비해서 좀 난이도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 좀 강한 걸로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던가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